비트코인은 어쨌든 하나의 암호 화폐예요. 그냥 디지털 화폐고, 주식은 뭐냐, 우리가 그냥 실제 존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죠. 파운드리에서 성공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10만 전자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5G에 물리신 분들, 뭐 KMW라든가 네. 어떤 분은 뭐 마이너스 50%까지 왔는데 이거 뭐 손절해야 되느냐, 버텨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KMW가 너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항상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기업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왜냐면은 기대했던 실적을 다 실망스럽게 만들면서 주가 계속 무너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월 달에요. 올해 1월에 8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49,000원이에요. 거의 주가 하락률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그때 사셨으면 되게 손실이 크실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는 저는 혹시 그 자리에서 물려 계시면 지금 손절하기는 좀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5G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고민해 보세요. 5G에서도 오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부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도 있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삼성이 주로 납품하는 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러니까 제가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KM은 되게 안 좋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는데 서진 시스템은 되게 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체는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왜냐면 5G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미국에서도 지금 아직도 기지국 설치 많이 해야 되고, 한국도 사실 지금 통신사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언젠간 하거든요.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때 만약에 5G에 모멘텀이 생겼을 때 뭐가 먼저 갈 거야? 실적 좋은 애들이 먼저 그렇죠.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전력 반도체 만드는 RFHIC, 약간 좀 대안주는 있어요, 다행히. 그쪽으로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교체 매매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걸 팔고 뭐 나는 현대차 사겠다, 난 삼성, 이건 솔직히 맞지가 않아요. 성격 자체가 안 맞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지금 5G 다 빠져 있으니까 한번 서진이나 그쪽 RFHIC로 좀 더 모멘텀 있는 걸로 교체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는 그러면 뭐 나중에 어느 레벨까지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G가 생각보다 참 우리 실망을 시키네요. 네, 이 너무 안 좋아요. 테마가. 네. 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테슬라 보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죠. 이 오너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서부터 시작해서 도지코인 뭐 해가지고 주가를 출렁이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전체 흐름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실망한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단한 CEO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고. 왜냐면 스티브 잡스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굉장히 괴짜잖아요. 그렇죠. 괴짜고, 그 성격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난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냈고, 다 반대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혁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도 그 전기차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어쨌든 뭐 부도 많이 해도 결국에 성공시켜버렸고, 그렇죠. 거기에 플랫폼까지 탑재를 시켜버렸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우주선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상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인간이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데, 그 초월하는 걸 직접 현실로 만드는 좀 재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려는, 그러니까 본인 인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주가나 아니면요 그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트를 한번 하면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막대한, 뭐 저번에 도지코인 얘기 한번 해서 도지코인이 막 급등을 하고, 또 테슬라 전기차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급등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결제 수단에서 빼겠다 갑자기. 그리고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 또 다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무슨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 말만 믿고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때 그렇지. 분명히 올라갔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하니까 급등하고. 근데 그 후유증이 온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손절해 버리니까 그냥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든 뭐가 됐건 간에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자체로서 움직여줘야 돼요. 누구 말해서 뭐 누가 해서 가고 누가 해서 빠지고 이런 비트코인도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자체의 저는 경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좋고, 그리고 그 의구심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한때 뭐 거의 800조, 900조까지 만든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1조 달러. 예. 그 일론 머스크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제발 트위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다 아실 거고,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축소되거나 위축이 되게 되면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 좀 다르긴 한데, 주식 하시던 분들 중에도 비트코인 간 사람들이 많긴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 했다고. 20대 분들은 그 비트코인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주식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이 연령층이 좀 젊을수록 비트코인으로 좀 간 거는 우리가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우리가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뭐 어떻게 보면 같다고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어쨌든 둘 다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해요. 유동성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암호화폐예요. 그냥 디지털 화폐고, 주식은 뭐냐, 우리가 그냥 실제 존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고, 주식시장도 사실 변동성이 큰 자산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되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면은 거기서 나오는 일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는 수요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채굴을 할 때 반도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너무 이쪽 암호화폐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채굴 수요가 줄어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좀 줄 수 있어요. 이건 IT 업종한테도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빠져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기업들한테는 또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는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암호화폐가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도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여 주는 게 저는 주식시장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그 전날 이제 그 뭐죠? 그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이 백악관 회의에다 참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자들까지 자동차 회사들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8조 원 미국 투자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의 이제 그 뭐죠? 그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될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확정이 되면 외국인들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매도세가 멈추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대는 많이 하는데 참 주가 보면은 되게 좀 재미는 없어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렇죠. 좋은데, 전혀 그게 안 먹히고 그냥 외국인들의 매도 논리에 그냥 시장이 휘청이면서 주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이게 40조 원 정도 규모로 이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현대차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하고, 전기차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수소차 합쳐가지고 8조 원 넘는 돈을 일단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고, 아마 엘라바마나 아니면은 그 조지아 공장이 있거든요, 기존에. 거기에 증설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차 쪽은.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오스틴에 한 20조 원 정도의 비매물입니다. 파운드리 공장. 이걸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배터리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1, 2공장은 짓고 있어요. 그럼 3, 4공장을 아마 추가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랑 뭐 협력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배터리 합작 공장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G도 지금 미국에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GM하고도 그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GM과 전기차 배터리 추가로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만 지금 없어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지금 소외인데, 이게 삼성 SDI도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안에 무조건 투자해야 2024년 정도 돼야 정상 생산이 가능해요. 이게 공장 짓는데 보통 2년에다가 그 테스트까지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솔직히 얼마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산 전기차에서만 아마 전기차에 대해서는 특혜를 많이 베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 SDI도 뭐 이번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이러한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이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게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죠. 제조 기반도 약하니까 항상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앞에 미국자 빼면요, 이 내용만 보면 사람들이 혹시 베트남에 하나 중국에 하나 아마 이럴 거예요, 솔직히. 예, 어디지? 아시안가? 근데 앞에 이제 미국 붙으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옛날부터 우리 선택지에 없던 거예요.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원가 자체가 예.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짓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마디로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인건비 부담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혜택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은 잃을 게 별로 없고, 거기다 저는 중요한 게 미국의 고객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인접해서. 그렇죠. 특히 전기차는 지금 미국은 거의 무풍지대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네. 하나가 될 텐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화답하는 투자를 해버리면 한국 기업들의 저는 밸류에이션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손을 잡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좋은 투자 얘기들이 좀 나와서 지금 가뜩이나 좀 시장 안 좋은데 좀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TSMC가 투자자들에게 약간 악재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 메모리에서의 그 가장 강력한 이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다가 파운드리, 예.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게 아. 오히려 TSMC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왜냐면 그 너무 격차가 커요 지금. 아, 아직도 그래요? 너무 워낙 큰데 40% 차이 나는 데다가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파운드리 전체적으로는 왜 악재가 아니냐면, 아무리 투자를 해 메모리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파운드리는요 지금 너무 부품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대요. 지금 이번에 자동차도 다 비메모리가 되게 많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이게 지금 없고요. 지금 풀로 돌려.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다 가동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수주 물량들도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꽉 차서 못 돌리는데 밖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도 늘려도 바로 아마 고간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TSMC도 아마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TSMC가 걱정하는 건 그거겠죠. 그 증설보다도 삼성전자가 이게 그 혹시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아지면 어떡하지?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사실 TSMC가 좀 앞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따라잡으면 기술의 삼성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만약- 초격차. 예. 근데 만약에 초격차로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TSMC의 주가에는 이건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증설보다는 삼성이 얼마나 기술 격차를 줄이느냐, 그게 주가를 좀 결정할 요인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파운드리 쪽에다 집중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 성공한다면 밸류에이션을 확 올리는 아, 그럼요. 긍정적인 뉴스죠. PER이 그 메모리는 보통 10배 주거든요. 많이 줘요, 12배. 근데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세계 1등 TSMC가 25배 받거든요. 더블이네. 그럼 기본 20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파운드리에서 성공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10만 전자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장에서 사실 많이 빠지고 네,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도 현재 그 파운드리 쪽에 그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2%밖에 안 되죠. 이거 뭐 더블로 늘린다. 네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장기적으로는 그 SK 아니 그 여기 하이닉스 그 박종호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되게
파운드리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이걸 늘린다고 해도 크게 뭐 주가에 도움을 줄 리는 없고, 그리고 이번에 늘리는 게 8인치예요. 8인치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두 개가 있는데 8인치 웨이퍼 요만한 크기이고 12인치가 큰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고부가 가치 제품은 12인치로 만듭니다. 8인치는 저부가. 근데 자동차 반도체는 대부분 8인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2% 비중인데 2배 늘려서 4% 돼도 사실 매출에 차이나는 게 작은 데다가 굉장히 마진이 낮은 것들이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력을 쌓으면서 나중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로 번 돈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한번 따라 잡아보겠다. 그런 이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삼성의 파운드리 투자랑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투자는 일단 레벨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워낙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하이닉스의 투자는 주가에는 큰 영향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요. 왜냐면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좀 많이 빠지니까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맞아요. 잘못 산 거 아닌가?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긍정적인 뉴스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 단지 이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이냐, 하여튼 요건 잘 판단하시고. 이게 하이닉스만 워낙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요, 분명히 지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누가 봐도 이걸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투자 의견을 긍정적인 거 굽히지 않냐면 지금 2분기 안 좋은 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분명히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거라는 얘기들을 좀 분명히 했었고, 또 지금 반도체가 재고가 많은 것도 그러니까 역대 그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가수요 때문에. 근데 그 가수요를 해도 과거에 그 엄청나게 고점이었을 때의 재고 수준하고는 훨씬 낮은 위치에 있대요. 그렇게 보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3분기는 서버 업체들 전통적으로 투자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물량 들어오고 3분기에 아시다시피 삼성 폴더블 폰 나오죠. 3분기 말이나 4분기에 아이폰 나와요. 신제품. 그런 것들 가미하고, 또 하반기엔 분명히 지금보다는 이 병목 현상이 풀리겠죠. 특히 자동차도. 그렇죠. 예, 생산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반도체가 이제 막 터닝하고다가 좀 갑자기 암초를 만나긴 했지만, 이 사이클에서 반도체가 옛날처럼 다시 대세하락으로 가서 하이닉스가 뭐 8만원 가고 7만원 가고 그런 사이클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특정 시점을 제가 뭐 알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파는 것보다는 한 번에 뭐 그 애널리스트 분들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좀 기대감들은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 발휘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